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 박지혜 기자입니다. 오늘은 그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님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먼저 인사 나누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입니다. 31년째 이코노미스트 생활하고 있는데 사실 전망이 잘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는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특히 과거에 했던 전망 이야기를 되새겨 주시니까 그때 기억도 새롭고 또 오늘 할 이야기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2020년에 저희 회사에서 했던 부동산 투자 포럼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때 강연 내용 중에 당시가 코로나 초창기였는데 이제 미국 재정이 막 이렇게 확대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2023년에 조정장이 올 거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땐 극화랑기였었기 때문에 그런 예측을 잘 안 할 때였는데 지금에서 보면 너무 적중한 예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좀 인사이트나 이런 뭐 배경이나 이런 얘기를 이제 와서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네. 뭐 그때 이제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전망을 했는데 네네. 경제가 이제 좋아졌다가 나빠지게 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코노미스트들의 임무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좋아졌다가 나빠지려면 뭐가 필요할까를 생각했다가 재정 적자를 생각한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2020년에 미국 정부가 그 GDP에 20% 정도 되는 돈을 풀었어요. 20%.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거의 10조 달러를 풀었어요. 그 뭐 우리나라 1년 GDP가 2조 달러가 안 되는데 그 10조 달러를 풀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얼어붙은 걸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면 그 돈을 회수하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게 언제냐? 2022년부터 올 거다. 2년 정도는 풀고 2022년부터는 회수에 들어갈 텐데 그러면 회수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부동산이 잘 반응을 안 해요.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다 이제 그 뒤에 후행할 거다. 이제 두 번째 근거가 뭐였냐면 2019년, 20년을 고비로 해서 우리나라 착공이 그때 꽤 많이 늘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착공했던 것 중에 지금 개포아나 올림픽 포레온 이런 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기대보다는 훨씬 늦어졌어요, 입주는. 근데 이제 그 입주장 나올 때가 보통 전세 가격이 많이 빠지니까 전세값 빠지면서 시장에 또 조정이 올 수 있는 그 공급 사이클이 2020년, 21년 되게 활황이니까 요때 물량이 2023년 이후에 들어올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는데 두 번째는 사실 틀렸죠. 왜냐하면 그거 건축비 인상 때문에 아직까지 입주를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운이 좀 따른 전망이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좀 적중한 이제 예상이어서 저희로서는 그리고 좀 클릭수도 34만 조회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영상으로 남아 있어서 저희가 또 찾아온 이유가 오늘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도 11만 구독자가 이제 막 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 30만 구독자분들을 보유하신 채널을 운영 중이신데 네. 이제 저희에게 좀 뭐 격려든 조언이든 뭐든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서. 예, 구독자일 때 10만 만드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잖아요. 그렇죠. 3만, 10만, 30만이라고 저희들이 그러는데 그게 이제 마일스톤이라고 하나의 위협이나 업적이라고까지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숫자들이죠. 그러니까 자릿수 달라질 때가 되게 중요하대요. 저도 30만 되는 게 10만에서 30만 되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얼마나 걸리죠? 거의 한 2년 넘게 걸렸어요. 그 2021년 그 화랑장에 10만을 쉽게 돌파했는데 30만 되는 데는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그런 큰 마일스톤을 돌파하셨기 때문에 20만, 30만까지는 아주 쉽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좀 개인적으로 제가 채널을 구독하면서 관심 있게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그 막 초등학교 강의를 직접 가셨던 영상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좀 어린 아이들에게 경제 교육을 시키는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좀 이렇게 인지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아이들 키우잖아요. 저도 아들만 둘인데 동정해 주세요. 사실 둘째는 딸 한 번 생각했다가 아들 또 나왔을 때는 멘붕했는데 그 이제 둘째가 지금 중학생이거든요. 제가 이제 터울이 좀 있어요. 그 녀석들을 쭉 키우면서 아빠로서 건강이 한번 나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고민을 이제 병원에 누워서 되게 고민을 했던 게 내가 여기서 만약에 잘못되면 이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난 잘 준비를 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돈을 물려주는 게 뿐만 아니라 그놈들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는 어떤 투자의 방법이나 체력 같은 걸 내가 길러줬나
영세기 이코노미스트면서 그렇게 했나라는 자기 반성을 그때 병원에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거의 10년 다 됐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걸 쭉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아들들 계좌 관리부터 아들들 계좌의 운용 방법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르쳤던 그 결과가 큰 아들은 되게 성과가 좋아요. 정말요? 예, 이제 왜냐하면 그때부터 했으니까. 한 10년을 돌이켜 생각하면 되게 좋은 기회가 왔었잖아요. 한 시장에 한 2번 정도 되게 좋은 기회가 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쭉 이렇게 가르쳐 주다 보니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지식 중에 하나가 이 돈에 관련된, 그리고 이자가 뭔지, 복리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하는 걸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모험적이고 도박적인 투자가 아닌 차근차근 부자가 되는 그런 투자 방법들을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생각을 해서 이제 거기 그 초등학교 일대로 매년 가고 있습니다. 매년이요? 예, 매년 그 아이들의 그 뭐라고 하죠? 봄방학? 봄방학 잠깐 될 때 그때 학교 잠깐 나오는 때 있잖아요. 예, 그때 특강들을 많이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6학년에서 이제 중학교 가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벌써 꽤 성숙해요. 그렇죠. 이제 예, 그런 아이들한테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데 질문들 보면 굉장하잖아요. 네, 예, 관심들이 보니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애가 뭘 알아? 돈은 뭐 좀 어떻게 보면 대화의 상대로 올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아이들 앞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금융 지식 없어서 고생하는데 왜 아이들한테까지도 자꾸 공부만 해라 같은 소리를 하냐.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어요. 공부만 한다고 해서 정말 성공하고 행복해져요? 그거 아니잖아요. 기자님이나 저나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한 사람의 축에 들어갈지 모르지만 저희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다닌 사람들이라고 해서 재테크 성공하고 정말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식들을 왜 우리는 금기시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개인 사적인 마음이 가는 질문인데, 저희 그러면 부동산 투자나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얻고 싶으면은 좀 저희 복덕방 기자들을 통해서 많이 사람들이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 부동산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투자를 하고 하는 게 앞서서 좀 정보를 얻는 방법도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요거 말씀하면 하죠. 네. 예, 복덕방 기자님들이 이야기해주는 좋은 지식들을 많이 받아들이셔서 정말 2020년 같은 때 안 사고 22년 같은 시기에 패닉장의 부동산을 살 수 있는 힘을 가지셔야 돼요. 예, 부동산은 뭐 지금이 제일 싸다 같은 이야기가 들릴 때가 가장 위험하다. 포모, 지금이 아니면 이 가격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같은 이야기를 할 때가 투자에서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그런 지식들을 알기 위해서는 꾸준한 공부가 필요하고 또 재테크에 대한 지식이 이 멘탈의 향상으로, 그러니까 공부 속에 자신감을 얻어나가지 않으면 2022년이나 2023년 같은 패닉장을 대응할 수가 없어요. 꾸준한 공부를 위해서는 좋은 채널, 물론 제 채널도 좋지만 좋은 채널 구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주옥 같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네.